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예슬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음봉이 이어지면서 조정 구간에 들어있는 YC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최근에 미국 시장 분위기를 보면 점차적으로 YC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미국 증시를 간단하게만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냥 내 종목만 알면 되지. 미장은 하지도 않는데 왜 알아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장 전에 우리가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떨지 또 어떤 테마가 강세일지 미리 체크하기에 가장 좋은 기준이 바로 이 미국 증시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주식시장의 큰 흐름까지 미리 점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조정의 출발점, 오라클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숫자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결정타는 데이터 센터 지출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과연 그만큼 이익으로 따라올까라는 의구심이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라클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에 10% 넘게 급락을 했고 AI 투자 거품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불안감이 엔비디아와 알파벳 등등 이런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까지 번지면서 미국 시장 전체에 AI와 연관된 성장주가 한꺼번에 눌리는 그림이 나왔던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반도체 지수의 흐름인데요. 미국 반도체 대표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 초반에 오라클 쇼크 여파로 한때 3% 넘게 빠졌습니다. 이제 반도체 랠리 끝난 거 아니냐라는 공포가 크게 번진 건데 하지만 다행히 또 장이 마감될 쯤에는 낙폭을 1%까지 줄여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 30개를 모아서 만든 코스피 지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수가 초반 공포에서 빠르게 빠져나와서 안정될 수 있었던 건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과민 반응을 좀 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수요 자체는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쪽에 눈을 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위기 전환을 해준 키플레이어가 바로 브로드컴인데요. 브로드컴이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내놓습니다. 이때 매출과 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특히 AI 관련된 매출이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규장에서 1% 넘게 밀렸던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 후에 시간 외거래에서 3% 가까이 반등에 성공을 해요. 쉽게 말해서 AI에 투자하는 쪽, 즉 오라클 이런 쪽은 부담이지만 브로드컴처럼 AI 칩을 파는 쪽은 그 돈을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잘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준 셈입니다. 그래서 같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이제는 단순히 AI라서 오른다가 아니라 누가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냐 이걸 가르는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YC는 어느 쪽일까요? YC는 설비에 투자하는 쪽은 아니고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오라클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은 손실을 보더라도 AI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투자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죠. 보시면 2026년에 삼성전자향 웨이퍼와 버닌 테스트의 공급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YC가 만드는 장비는 쉽게 말하면 이 반도체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공장 안의 건강검진 기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얇은 둥근판 상태의 칩을 검사하는 게 웨이퍼 테스트고요. 완성된 칩을 극한의 온도에서 오래 돌려보는 게 버닌 테스터입니다. 물량을 미리 걸러내서 비싼 HBM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비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 리포트에 따르면 YC는 올해 삼성전자의 웨이퍼 검사 장비를 약 60대 정도 공급할 전망이고요. 내년에는 70대 수준의 추가 물량 공급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내년 초에 있을 HBM4 관련된 테스트가 끝나면 삼성전자의 신규 라인에서 버닌 테스터만 80에서 100대 정도 더 발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내년에 삼성전자향 장비만 웨이퍼랑 버닌을 합쳐서
150대 이상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SK 하이닉스의 버닌 테스터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할 가능성인데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청주 M15X 라인에서 쓸 수 있는 버닌 테스터 벤더 두 곳을 뽑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이미 다른 업체로 거의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 자리를 두고 YC와 또 다른 업체가 경쟁 중이라는 내용이 이 리포트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YC 장비가 순행식 방식이라서 열 관리와 유지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 중요하겠고요. 기존에 선정된 업체 역시 순행식 방식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의 장비사를 채택하는 게 관리 측면에서 더 편하기 때문에 두 업체는 YC가 유력 후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YC가 이 SK 하이닉스의 버닌 테스터 벤더로 선정이 되면 리포트에서는 장비가 약 50대, 매출로는 1,000억 원 정도의 신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장 진입에 성공하면 처음으로 SK 하이닉스와의 거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또 그러면서 고객사 다변화, 포트폴리오 레벨업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SK 하이닉스가 2026년까지 HBM 설비 투자를 지금보다 더 크게 늘리겠다고 이미 밝힌 만큼 한번 문이 열리고 나면 그 이후에도 좀 추가적으로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이제 AI는 미래 산업이 아니라 현재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AI 산업에 대한 투자 소식만 나와도 기대감이 먼저 오르면서 주가를 막 밀어 올렸는데요. 이제는 투자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수익이 나야지 주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YC의 조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해도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드리기 위해서 항상 영상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에도 정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